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기자회견을 열고 허위 혼인신고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입장을 내놨습니다. 안 후보자는 자신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해왔다면서도 자진 사퇴하진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야당은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와 청와대의 지명 철회를 동시에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후보자는 청문회에 가서 해명할 권리가 있다면서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의 인선 갈등이 깊어지는 가운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도 자유한국당 반대로 불발됐습니다.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581일 만에 이철성 경찰청장이 사과했습니다. 그동안 공개하지 않았던 내부 청문 감사 보고서도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지만 시민단체들은 전면 재조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1년 반 만에 없던 일이 됐습니다. 노조 측은 환영했지만 이미 지급된 성과금을 회수할지 여부를 놓고 진통이 예상됩니다. 이른바 돈봉투 만찬으로 무리를 빚은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의 면직도 확정되면서 두 사람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됩니다. 수소, 우주의 75%. 그 무한한 수소로 자동차를 달리게 하다. 현대자동차. 시청자 여러분, JTBC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허위 혼인신고 논란이 불거진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했습니다. 가짜 도장으로 혼인신고를 했던 일에 대해서 사과하고 다른 의혹들에 대해서도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안 후보자는 자진 사퇴하진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안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국민에게 해명할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하자가 있다면 대통령이 지명을 철회할 수도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먼저 오늘 안 후보자가 직접 밝힌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입에 담기조차 부끄러운 그 일은 전적으로 저의 잘못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는 행위였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기자회견은 이른바 혼인신고 논란에 대한 사과로 시작했습니다. 안 후보자는 20대였던 1975년 상대 여성 모르게 가짜 도장을 만들어 혼인신고를 했다가 이듬해 법원에서 혼인 무효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해왔다며 평생 사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게 사퇴할 정도의 일은 아니라면서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당시 형사처벌을 받은 것이 아니고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전 검증 과정에서도 해명했던 문제란 겁니다. 이어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인생을 총체적으로 평가해달라고 밝혔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저에게 주어진 마지막 소명으로 생각하고 국민의 여망인 검찰개혁과 법무부의 탈검사화를 반드시 이루겠습니다. 이와 함께 아들의 고등학생 시절 교내 징계를 무마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절차에 따라 탄원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절차에 따라 부모로서 청원의 말씀을 드린 것일 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신이 쓴 책과 글에 여성 비하적 표현이 담겼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여성을 비하할 의도는 없었다며 전체 맥락을 유념해 읽어달라고 했습니다. JTBC 박민규입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오늘 방송 카메라가 꺼진 뒤에 기자들과 질의응답을 더 했습니다. 특히 허위 혼인신고와 관련해서 일주일 전쯤에 청와대에 나름대로 소명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가짜 도장을 판 사실까지는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야당은 검증이 부족했거나 또는 알고도 내정을 강행한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안지연 기자입니다. 안 후보자는 약 일주일 전쯤 청와대에 혼인 무효 소송 관련 소명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안 후보자는 나름대로 사실을 소명했고 앞서 2006년 국가인권위원장 취임 당시에도 상세히 해명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제로 안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온 건 지난 14일. 제출된 자료에 포함된 재적 등본에는 혼인 무효 심판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혼인 무효가 있었다는 사실은 알았지만 불법으로 도장을 위조해 재판을 받은 것까지는 알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청와대가 판결문까지 떼볼 권리는 없었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야당은 손쉽게 확인할 수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눈 감아준 거라고 생각하는 게 저희도 무슨 이것을 많은 노력을 통해서 확인한 게 아니라 빨리 판결문 사본 받아봐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결국 청와대가 부실 검증을 했거나 또는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JTBC 안지연입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해명 기자회견을 열었지만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야3당의 반응은 더 강경해졌습니다. 야3당은 일제히 후보자에겐 자진 사퇴를, 청와대에는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특히 검증 부실이라면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의 책임론도 제기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형법상 중대한 범죄, 파렴치한 행동 등 표현을 써가며 안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국민의당도 역대급 부적격 후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온 나라를 분노와 경악의 도가니로 빠뜨린 돼지 발정제 사건은 안 후보자에 비하면 조족지혈입니다. 바른정당도 코드 인사가 아니라면 지명을 거둬들이는 게 순리라고 주장했습니다. 야3당은 인사 검증 책임자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도마에 올렸습니다. 현재 참사 수준으로 계속되고 있는 대통령의 인사 실패에서 가장 큰 원인은 청와대의 부실한 인사 검증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유한국당은 청와대를 담당하는 국회 운영위를 열어 조 수석과 조현옥 인사수석을 출석시키겠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도 아직 운영위 개최에 공식적인 입장을 정하진 않았지만 검증 부실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한다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정치적 공세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그럼 청와대는 안경환 후보자 논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지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정재훈 기자, 안 후보자의 혼인 무효 논란과 관련해서 청와대 공식 입장 나온 게 있습니까? 네, 청와대 공식 입장은 일단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청문회까지는 지켜볼 것이다.입니다. 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서 본인이 한번 이야기해 봐야겠다라고 하는데 청문회까지는 지명자로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청와대에서 지금 당장은 지명 철회를 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자진 사퇴는 없다는 안 후보자의 뜻을 청와대도 존중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네, 일단은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네. 청와대 측은 안 후보자가 청문회까지 가는 데에 대해서 본인이 결정한 문제다. 그리고 청와대가 말릴 권한도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만 핵심 관계자는 그러면서도 결정은 국민의 몫이다 이렇게 말도 했는데요. 이건 여론의 동향을 계속해서 살피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여론의 동향을 살피겠다고 했는데 여론이 갑자기 나빠지는 일이 만약에 생기면 자진 사퇴 말고 지명 철회 같은 것도 검토해 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 핵심 관계자는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눈 과정에서 청문회 과정에서 결정적인 게 나오면 대통령이 인사권자인 만큼 인사권자로서 철회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했는데요. 인사청문회 과정을 참고 삼아서 인사권자가 최종 결정을 할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청문회는 참고용 이렇게 말을 했던 청와대 반응이 야당의 공격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청문회를 참고하겠다는 건 그때와는 뉘앙스가 조금 다른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앞서 발언은 국회 지적을 참고는 하되 인사권은 결국 대통령이 가지고 있다. 여기에 부각이 됐었죠. 그런데 오늘은 안 후보자의 청문회를 꼼꼼히 살펴본 뒤 인사를 철회하는데 인사청문회를 참고할 수도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이제 조국 민정수석에 대해서 야3당이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데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직접 이 법사위원들하고 통화를 하기도 했다고 들었습니다. 이 얘기 전해주시죠. 네, 여당 법사위 소속 몇몇 의원들과 조국 민정수석이 통화를 했다고 밝혔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일단 현재로서는 청문회까지 상황을 지켜본다라는 게 청와대의 입장인 만큼 청문회 분위기를 가늠해 보기 위해서 오늘 전화 통화를 한 걸로 파악됩니다. 전화 통화까지 했으니까 그럼 정말로 여당의 기류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이 부분은 좀 취재가 된 게 있습니까?
네, 저희 취재진이 따로 민주당 의원 120명을 전체로 상대를 해서 안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한번 물어봤습니다. 네. 응답한 의원이 63명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일단 판단을 유보하겠다고 답한 의원이 37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자진 사퇴해야 한다라는 응답도 19명이었고요. 이대로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해야 한다라는 답변이 5명이었습니다. 응답자 중에는 추미애 대표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요. 추 대표는 유보 입장을 냈습니다. 그러면서 입장을 내긴 아직 이르고 국민이 이해할지 말지는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청와대에서 정재윤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내일로 다가온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재송부 시한도 긴장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야당들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강 후보자 임명 시에 강경투쟁을 예고했는데요. 다만 내부적으로는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자유한국당은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강경화 후보자 임명시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임명을 강행할 경우 전국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고 한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여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광주 방문 일정도 취소하고 의원총회를 연 국민의당도 신국정농단, 새로운 적폐 등의 표현을 써가며 임명 저지에 집중했습니다. 바른정당은 국회의장을 찾아 강 후보자 반대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임명이 현실화돼도 쓸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게 야3당의 고민입니다. 당장 자유한국당은 장외투쟁은 하지 않기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입니다. 국민의당의 경우엔 김희수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를 부결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왔지만 호남 여론 때문에 실행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합니다. 이런 가운데 18일 임명이 유력한 강 후보자는 장관직 수행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겸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오늘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 보고서 채택 회의에 불참했습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 채택 자체가 불발됐는데 한국당은 19일 의총을 열어 이 문제를 다시 논의한다는 방침입니다. JTBC 최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경찰 물대포에 맞고 쓰러져 사망한 백남기 씨의 사인을 병사로 고집했던 서울대병원이 어제 사인을 외인사로 수정했죠. 그러자 오늘은 경찰도 입장을 바꿔서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내용과 형식 모두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유가족들도 수용을 거부했습니다. 먼저 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농민 백남기 씨가 경찰 물대포에 맞아 쓰러진 지 581일째 되는 오늘에서야 경찰청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2015년 민중총궐기 집회시위에서 유명을 달리하신 고 백남기 농민님과 유가족분들께 깊은 애도와 함께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경찰의 첫 공식 사과입니다. 서울대병원이 백 씨의 사인을 병사에서 외인사로 바꾼 지 하루 만에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엔 사과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을 바꾼 겁니다. 하지만 유족은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직접 사과를 하지 않고 경찰 내부 행사 자리를 빌어 입장을 내놓는 게 부적절하다는 겁니다. 또 책임자 처벌이나 진상규명 약속도 빠져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공권력이 잘못을 저질렀고 그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다, 어떤 행동을 했다 이런 게 남아 있어야지. 백 씨 관련 시민단체에서도 취임 전부터 변명으로 일관하던 이 청장이 돌연 사과를 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새 정부의 인권대책 강화 요구에 밀려서 내놓은 보여주기식 사과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과도한 공권력으로 국민이 피해보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겠다. 오늘 이철성 경찰청장이 한 말입니다. 그러면서 물대포 사용과 관련한 원칙을 밝혔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되는 직사살수나 최루액 혼합살수 등은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상엽 기자입니다. 경찰은 대통령령을 통해 물대포를 사용하지 않겠다는 규정을 명문화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집회 시위 현장에 살수차를 배치하지 않겠습니다. 사용 요건 또한 최대한 엄격하게 제한하겠습니다.
백남기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살수차에 대한 비판과 인권 침해 개선 대책을 세우라는 새 정부의 요구를 의식한 조치로 보입니다. 하지만 집회 현장에서 위험한 물건으로 타인이나 경찰을 폭행하는 경우 등 예외적으로 살수차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도 대통령령에 포함됩니다. 이 같은 예외 규정을 두면서 경찰이 현장 상황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경찰은 직사살수와 혼합살수를 금지하라는 요구는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생명을 위협하는 직사살수와 체류액과 염료를 물에 섞어 뿌리는 혼합살수를 금지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여당은 이번 경찰의 개정안 역시 미흡하다며 더욱 개선된 안을 요구했습니다. JTBC 이상엽입니다. 경찰 사과와는 별도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대한 목소리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물대포 운용에 문제가 없었다고 줄곧 주장하면서도 내부 감사 보고서와 진술서 등은 공개를 거부해왔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이 문서들을 공개하기로 결정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주목됩니다. 최승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백남기 씨가 얼굴과 가슴에 물대포를 맞고 쓰러집니다. 바닥에 넘어진 백 씨를 향해 물대포를 계속 쏘고 구하러 달려오는 시민들에게도 직사로 물줄기가 날아듭니다. 하지만 당시 경찰은 백 씨가 넘어진 걸 물대포 운용자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지침 위반이나 위법 행위도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사건 직후 물대포 운용자 등 3명을 상대로 조사한 감사 보고서와 진술서는 한 번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백 씨 유족들이 제기한 민사 소송 과정에서 법원이 제출 명령을 내렸지만 역시 거부했습니다. 업무 비밀이 새나갈 수 있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이 같은 입장을 바꾼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의 제출 명령에 불복하면서 제기한 항고를 취소하기로 한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 내용이 짧은 전화 진술 등으로 이뤄져 허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전면 재조사 요구가 더욱 커질 전망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공공부문 개혁을 내세워 추진했던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1년 반 만에 결국 없던 일이 됐습니다. 공공부문 노조 측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만 이미 지급된 성과급을 반납할지와 기존의 호봉제로 돌아갈지 여부 등을 놓고 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주찬 기자입니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가 사실상 폐기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를 열어 성과연봉제 후속 조치 방안을 의결했습니다. 우선 성과연봉제 권고안 이행기한을 없애고 각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노사합의 없이 이사회 결정으로 도입한 기관은 이전 보수체계로 자연스럽게 돌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미 노사합의로 도입한 기관도 폐기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노조 측이 반대해왔고 도입하지 않을 경우 경영평가에서 불이익을 주도록 한 평가 항목을 없애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공공부문 노조 측은 성과연봉제 도입으로 받은 성과급 1,600억 원을 반납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에 사용해달라는 입장을 정부 측에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따른 반발도 예상됩니다. 일부 공기업들은 정부 방침과 압박에 따라 강제로 도입해 받은 성과급인데 상황이 바뀌었다고 반납하라고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공공기관의 임금 체계가 어떻게 바뀔지도 주목됩니다. 정부는 오늘 브리핑에서 성과연봉제를 대신해 업무 성격이나 난이도 등에 따라 임금에 차이를 두는 직무급 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월 공공기관이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며 경영평가 때 혜택을 주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권고라고 했지만 대상이 된 120개 공공기관 모두 성과연봉제를 조기 도입했습니다. 이 가운데 48개 기관이 노사합의 없이 도입해 노조가 소송을 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JTBC 이주찬입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이지만 구속을 피했던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오늘 첫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우 전 수석은 20분 넘게 억울하다고 주장했는데요. 하지만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우 전 수석이 좌천성 인사를 주도한 게 맞다고 증언했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첫 재판에 앞서 취재진에게 말을 아꼈습니다. 국정농단 모른다는 입장 아직 유효하십니까? 법정에서 충분히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보면서 좀 어떻게 심경이 드시는지. 안타깝죠. 재판이 시작되자 대통령의 탄핵을
미리 막지 못했다며 국민에게 사죄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법적 책임에 대해선 22분에 걸쳐 억울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해 7월 한 일간지가 보도한 자신과 넥슨의 강남역 빌딩 매각 의혹 때문에 국민 지탄을 받고 표적 수사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재판에선 구속 상태인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이 증인으로 나와 우 전 수석의 혐의에 대해 증언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측의 질문을 받고 우 전 수석이 문체부의 좌천성 인사를 주도하고 밀어붙였다는 취지로 말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당시 좌천 인사의 배경이 무엇이냐고 우 전 수석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우 전 수석은 무엇이 알고 싶으냐며 그대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겁니다. 우 전 수석이 혐의를 부인하는 가운데 앞으로 재판에서 증인들이 어떤 증언을 내놓을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백종훈입니다. 네, 돈봉투 만찬에 연루된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영란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 기소된 검사가 됐는데요. 이 전 지검장과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에 대한 면직도 확정됐습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은 2년간 변호사 개업이 금지됩니다. 심수미 기자입니다. 이영렬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사에 대한 김영란법 위반 수사와 기소로는 모두 1호 사안입니다. 앞서 법무부와 대검 합동감찰반이 감찰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 전 지검장을 수사 의뢰했고 기소라는 결과로 이어진 겁니다. 이 전 지검장은 지난 4월 21일 법무부 검찰국과장 2명에게 각각 9만 5천 원짜리 식사를 대접하면서 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1인당 109만 5천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만찬 자리에서 검찰특별수사본부 검사들에게 70만 원에서 100만 원의 돈 봉투를 건넸지만 상급자가 하위직 공무원에게 주는 금품이라는 점에서 김영란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감찰과 별개로 시민단체가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을 횡령 등 의혹으로 고발했기 때문에 경찰과 검찰에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법무부는 오늘 검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두 사람에 대한 면직 처분을 확정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의 빅2로 불릴 만큼 핵심 요직에 있었던 두 전직 검사장은 향후 2년간 변호사 개업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JTBC 심수희입니다. 법원 행정처가 건설업자와 유착한 부장판사의 비위를 묵인한 의혹 어제 전해드렸죠.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대법원 간부를 통해 주의만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검찰은 2015년 8월 부산 고등법원의 문모 전 부장판사가 지역 건설업자 정모 씨와 부적절한 유착 관계에 있다는 내용의 문건을 대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전달을 받은 임종원 당시 법원행정처 차장은 윤리감사관실을 통한 공식 조사에 착수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문 전 판사와 부산에서 함께 근무했던 대법원 산하기구의 이모 부장판사에게 전화로 주의를 주도록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임 전 차장은 이에 대해 윤리감사관실 조사는 없었지만 대법원 소속 간부를 통해 행정처 입장을 전달한 것이라고 JTBC 취재진에게 설명했습니다. 해당 간부를 통해 사실관계를 확인했고 주의하라는 말도 전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해당 간부는 임 전 차장이 문 전 판사에게 주의를 주라고 해서 건설업자와 골프 치고 술 먹지 말라고 전했다며 사적인 성격으로 주의를 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어제 당시 윤인태 부산 고등법원장을 통해 문 전 판사에게 공식 경고를 했다고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윤 전 법원장은 법원장실로 불러 주의를 줬는데 문 전 판사가 공식 경고로 받아들였는진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문 전 판사는 취재진이 2차례 찾아갔지만 매번 특별한 조사나 징계, 경고 등을 받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대법원 조치에 대한 해명이 계속 변하면서 유착 의혹을 묵인한 의혹도 더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 네, 이런 가운데 양승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 2명을 정해서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습니다. 시국 사건에서 소심 판결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 조재현 변호사, 또 서울행정법원의 첫 여성 부장 판사를 지낸 박정아 판사입니다. 임지수 기자입니다.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된 조재현 변호사는 강원도 출신으로 상고를 졸업한 뒤 한국은행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습니다. 야간대학을 다니면서 사법시험을 통과했고 판사를 지냈습니다. 전두환 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위반, 간첩 등 시국 사건에서 소신 있는 판결을 했습니다. 박정화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전남 해남 출신으로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서울행정법원 첫 여성 부장판사를 거쳤고 현재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입니다. 파업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를 당한 쌍용차 직원에 대한 해고 조치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처음 내놓기도 했습니다. 관심을 모았던 노동 인권 전문가인 김선수 변호사는 최종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문 대통령이 제청을 받아들여 후보자들에 대한 임명 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면 국회는 청문회를 거쳐 동의 투표를 합니다. 새 대법관 임명까지는 한 달 안팎이 걸릴 전망입니다. JTBC 임지수입니다. 치킨값 2만 원 논란을 일으킨 BBQ가 가격을 원래대로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김상조 위원장 취임 직후 BBQ가 가맹점들에게 부당한 갑질을 하진 않았는지 조사에 들어간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송우영 기자입니다.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 BBQ의 인기 상품인 이 치킨은 이달 초 가격이 오르면서 2만 원을 훌쩍 넘겼습니다. 양계 농가들까지 비싼 치킨 불매 운동에 나설 정도로 소비자들의 반발이 심했지만 BBQ는 가격 인상을 강행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결국 BBQ는 정부의 서민 가격 정책에 동조하겠다면서 가격을 다시 내리기로 했습니다. 공정위 조사에 압박을 느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어제부터 공정위는 BBQ가 치킨 한 마리에 500원씩 본사 광고비를 분담하라고 가맹점에 강요했는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3월 가격을 올리려다가 정부가 세무조사까지 언급하면서 압박하자 인상 계획을 철회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업계 1위인 BBQ가 값을 올리면 비슷한 수준으로 잇따라 치킨 값을 올릴 것으로 예상됐던 다른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들도 가격 인상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이달 말 가격을 올리기로 했던 교촌치킨은 계획을 철회했고 BHC 치킨과 호식이 2마리 치킨, 또봉이 통닭 등은 오히려 가격 할인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JTBC 송우영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통신비 인하 정책에 집집마다 많은 관심이 쏠리고 있죠. 하지만 통신업계의 반발로 좀처럼 진전이 없습니다. 정부는 당초 공약으로 내세운 기본료 폐지 외에도 다른 해법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강나영 기자입니다. 통신비 인하 방안을 요구하며 주무부처인 미래부를 강하게 압박했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세 차례 보고 모두 사실상 퇴짜를 놓은 사이 미묘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초점이 기본료로 맞춰진 것에 대해서는 좀 아쉽게 생각합니다. 통신비 인하의 수단은 기본료뿐만 아니고 사실은 여러 포인트가 있습니다. 유영민 미래부 장관 후보자도 기본료 폐지가 아니어도 취지에 맞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핵심 사안인 기본료 폐지를 놓고 업계와 입장차를 좁히지 못하자 정부가 다른 대안을 찾아보겠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우선 선택약정 할인율을 높이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꼽힙니다. 지원금 대신 약정 기간 동안 받는 요금 할인 폭을 현재 20%에서 25% 수준까지 올리겠다는 겁니다. 통신사와 제조사 보조금을 각각 따로 공시해 단말기 출고가 거품을 빼거나 통신 원가를 공개하는 방안도 거론됩니다. 미래부는 구체적으로 결정된 게 없다며 말을 아끼는 가운데 국정기획자문위는 다음 주 월요일 미래부의 4번째 보고를 받고 이달 말 구체적인 통신비 인하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JTBC 강나현입니다. 기초노령임금은 노인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서 도입이 됐죠.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기초연금 지급액을 단계적으로 3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는데요. 가장 가난한 노인들은 혜택이 늘어나긴커녕 오히려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구혜진 기자입니다. 서울 후암동의 단칸방에 혼자 사는 84살 김호태 씨는 매달 정부에서 주는 생계비와 주거비 등 기초수급금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매달 25일 통장에 기초연금 20만 원이 들어오지만 다음 달 20일 나오는 기초수급비는 원래 받아야 할 49만 원에서 기초연금 수령액만큼을 뺀 29만 원만 입금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한 달 20만 원이 우리가 한 달을 잘
먹고 잘 살면 잘 쓸 수 있는 그 금액인데, 큰 금액인데 우리한테는. 소득 상위 30%를 제외한 모든 노인은 기초노령연금을 받습니다. 소득 최하위 계층은 나이에 상관없이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데 노인의 경우 기초연금을 제외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을 대상에서 제외한 셈인데 어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기초연금 인상 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문제는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줬다 뺏어가는 기초연금 액수가 30만 원으로 늘면서 소득 인정액도 늘어나 기초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빈곤 노인이 늘어날 가능성만 커졌습니다. 노인들은 실망스럽습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10만 원 보태서 더 보태주고, 없는 사람들은 그 20만 원마저 도로 뺏어가 버리니까. 특히 저소득층 형평성 문제가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는데도 국정기획위가 외면한 것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만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2명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운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했지만 차들은 속도를 줄이지 않았고 안전시설도 부족했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화물차 뒤쪽에서 나온 여자아이가 빠르게 길을 건넙니다. 반대 차선에서 달려오던 승용차는 멈추지 못하고 아이를 덮칩니다. 초등학교 1학년인 이 아이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도로는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지만 인도는 한쪽에만 마련돼 있고 다른 쪽은 차도가 붙어 있어 사고 위험에 그대로 노출돼 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나타내는 노면 표시는 색이 바래다 못해 벗겨졌고 시속 30km의 규정 속도를 지키는 차량은 거의 없습니다. 여기에 한쪽 차로변에 불법 주차하는 차량도 많아 이전에도 크고 작은 사고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차 밑으로 애기가 들어가서 사망은 안 했지만 많이 다치는 사고도 있었고. 어제 청주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도 초등학교 4학년 남자아이가 시내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습니다. 사고를 낸 버스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현장을 떠났고 초등학생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최근 3년 동안 18명의 어린이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졌습니다.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말이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국내 입국이 거절된 외국인들이 강제로 송환되거나 입국이 허가되기 전까지는 공항에 발이 묶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이 머무는 공간이 거의 교도소나 다름없다고 하는데요. 인권 사각지대로 불리는 송환 대기실의 실태를 최규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우통벗은 외국인이 흥분한 듯 소리 지릅니다. 말리는 한국인 직원을 밀고 당기고 손가락으로 어딘가를 가리킵니다. 요구는 단 하나, 씻게 해달라는 거였습니다. 바로 근처에선 옆 사람 빵을 훔쳐먹다 주먹질이 시작됐습니다. 여기저기서 굶주린 사람들이 다른 사람 음식을 뺏어먹다 제지당한 겁니다. 씻고 먹고 자는 일상조차 사치인 곳. 인천공항 송환 대기실입니다. It's like a prison, underground prison. No good food. Everywhere is very dirty. Because I don't want to die. I'm ready to work in any place, any kind of work. 샤워실은 흡연실로 변해 숨쉬기조차 힘듭니다. 다치거나 아픈 사람이 나와도 치료비는 본인 부담입니다. 저희가 이제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보기 안 좋으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할머니들은 그런 일들이 중간 발생하다 보니까 피하라고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정부나 항공사 모두 책임을 떠넘깁니다. 정부는 난민 심사를 받는 외국인이 아닌 이상 보호할 근거가 없다고 하고 항공사는 이들이 고객이 아니라고 합니다. 법적인 근거 없이 3, 5개월을 이제 갇혀 있고 거기서 먹는 것도 어렵고 나갈 수도 없고 의료 접근도 안 되고 그러니까 상당히 심각한 인권 침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이는 거죠. 송환 대기실의 인권 침해가 심각한 수준이어서 출입국 관리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방금 들어온 속보입니다. 영국 정부가 런던 24층 임대아파트 화재 희생자가 30명을 넘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하루 새 사망자가 10여 명 늘어난 건데요. 이번 화재 희생자 중 가장 먼저 신원이 확인된 사람은 시리아 난민 청년이었습니다. 전쟁을 피해온 곳에서 만난 건 꿈이 아닌 화마였습니다.
저소득층 거주지 부실 관리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김성탁 특파원입니다. 불길이 다가오고 있으니 가족에게 작별 인사를 전해줘. 아파트 14층에 살던 모하메드 알하잘리가 시리아에 있는 친구와 나눈 마지막 통화 내용입니다. 난민 출신 23살 공학도는 형 동생과 계단으로 피하다 통로를 찾지 못하고 변을 당했습니다. I said, why you didn't come? They brought us outside. I thought you are with us. He said, no one brought me outside. He said, why you left me? He said, why? 런던 경찰은 사망자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센 화염에 시신의 훼손 정도가 심하기 때문입니다. 수색 당국에선 건물 내 사망자가 150명가량에 달하고 아이들이 많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이 주로 거주했던 임대 아파트 지역은 런던의 부유층이 모여 사는 해당 구에서 외딴 섬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I think these tenants are well aware that that's how they're seen. The assets are more important than them. Property is more important than their lives. 화재가 난 아파트는 이런 고급 주택가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우리 돈으로 1,000억 원이 넘는 주택이 있을 정도입니다. 화재 참사는 양극화라는 영국의 민낯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런던에서 JTBC 김성탁입니다. 북한에서 혼수 상태로 석방된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원비어 사건이 북미 관계에 새로운 긴장 요소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은 원비어가 사실상 식물인간 상태라면서 북한 여행 전면 중단 카드까지 제시했습니다. 심재우 특파원입니다. 원비어의 아버지가 아들이 북한서 입었던 옷을 입고 기자회견장에 섰습니다. And anger that he was so brutally treated for so long. 식중독 뒤 수면제를 먹고 혼수 상태에 빠졌다는 북한의 주장을 믿지 않는다며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의료진은 원비어가 의사의 말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Extensive loss of brain tissue in all regions of the brain. We have no certain or verifiable knowledge of the cause or circumstances of his neurological injury. 혼수 상태가 뇌 손상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뉴욕타임스 등이 정보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한 지속적인 구타에 대한 증거는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원비어 가족에게 위로 전화를 하는 등 미국 내 여론은 들끓을 조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 여행의 위험이 커지고 있다며 사실상 전면 금지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이날 하원은 북한 인권법을 5년 연장 의결했습니다. 우리 외교가 일각에선 북한이 가짜 유고를 일본으로 보냈다가 들통나 일본 여론만 최악으로 이끈 납북자 메구미 사건의 복사판이 될 가능성을 주목했습니다. 뉴욕에서 JTBC 심재호입니다. 트럼프의 오바마 흔적 지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파리 기후협약 탈퇴 선언에 이어서 이번엔 미국 쿠바 관계 정상화 조치도 일부 뒤집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언론은 미국인이 쿠바를 여행하면서 럼주를 마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부소연 특파원입니다. 54년 만에 미국 국기가 쿠바 아바나에 내걸리고 오바마 대통령과 카스트로 의장이 팔을 맞잡으면서 냉전의 한 페이지를 걷어낸 지 1년여. 미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이 쿠바 여행과 기업 교류를 제한할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8쪽짜리 대통령 지시각서 초안에는 쿠바군이 통제하는 기업과 거래 금지 등 세부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매체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바마 정부의 조치로 미 국민이 쿠바 군사 정권을 돕고 있는 상황을 우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관광객의 돈이 쿠바 관광업의 80%를 장악한 군부로 고스란히 들어간다는 겁니다. 대신 개인 소유의 숙박업체나 식당 등과의 금융 거래는 허용될 전망입니다. 하지만 지불 명세서 등 증빙 기록이 없을 경우 제재를 받게 돼 현실적으로 자유로운 쿠바 여행은 더 이상 어려울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오바마 정부가 맺은 국교 정상화 협정 대부분을 백지화하고 대사관 유지 등 형식적인 관계만 유지될 거란 전망입니다. 자국민을 위한 조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명분이 어느 정도의 설득력을 갖게 될지 주목됩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부소연입니다. 네, 지난주 한 차례 비가 오긴 했지만 가뭄 해갈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하수가 끊겨서 매일 물을 길어오는가 하면 지하 관정을 어디에 팔지를 놓고 이웃끼리 다투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영재 기자입니다. 78살 박종만 씨는 오늘도 경운기에 물통을 싣고 산을 넘습니다. 한 달 전부터 수도 공급이 끊긴 뒤 농업용 관정에 의지해 오고 있습니다. 세탁기를 돌리기 위해 호스에 모터까지 달았습니다. 80년 어째 살았는데 물 안 나오는 이번 처음이죠. 물이 끊기면서 지하수를 둘러싼 다툼도 흔해졌습니다. 충남 서산의 한 마을에선 농업용 관정을 파려다 지하 수위가 낮아진다는 다른 주민들 항의에 포기했습니다. 이웃 마을에선 관정을 어디에 팔지를 두고 주민끼리 다투다 이장이 사퇴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관정 나오고 하나 나오고 하나가면 사람인데 되고 그러니까. 제가 있는 곳은 충남 서산의 신송저수지입니다. 물이 없어 저수지라고 부르기 힘들 정도인데요. 농어촌 공사는 저수 용량을 늘리기 위해 준설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겨울에 했어야 할 일을 뒤늦게 시작한 것이지만 그나마 파낸 흙을 쌓아둘 곳이 없어 계획된 171곳 중 15곳만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업들까지 나서 공장에서 쓰고 남은 물을 트럭으로 실어와 갈라진 논에 붓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어제 설악산의 오색 케이블카 건설 계획이 다시 추진될 길이 열렸죠. 그러면서 전국의 케이블카 사업도 다시 들썩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와 주민들의 반발도 거세져 한동안 갈등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설악산 케이블카 즉각 취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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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재청의 부결로 좌절됐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건설 사업을 어제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되살려 놓은 것에 대해 시민단체들이 항의에 나섰습니다. 국립공원도 이렇게 됐는데 국립공원이 아닌 지역 같은 경우는 더욱더 난개발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고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서는 난개발 공약으로서 제시될 가능성이 크다. 설악산 말고도 케이블카 사업은 전북 진안의 마이산, 울산 신불산 등 전국 30여 곳에서 추진 중입니다. 작년 말 문화재청의 설악산 케이블카 불허 결정 이후 대부분 사업들이 잠정 중단 상태였는데 어제 결정으로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최근 신불산 케이블카는 정부 중앙투자심사를 조건부 통과했고 목포의 유달산 해상 케이블카는 오는 22일 주민설명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좀 긍정적으로 느껴지기는 해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이제 직접 추진하겠다고 한 거였거든요. 청실 배나무와 삭 등 천연기념물 서식지인 마이산을 비롯해 케이블카 추진 지역 상당수가 환경 문제나 주민 반발 등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지역 경제 활성화 논리가 힘을 얻으면서 갈등은 당분간 증폭될 전망입니다. JTBC 윤정식입니다. 지난달 취업 준비자가 처음으로 70만 명을 넘었습니다. 관련 집계를 한 이래 최고치인데요. 새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힘을 쏟고 있지만 여전히 일자리가 급한 사람이 많습니다. 당장 현장에선 고용 안정성이 떨어지거나 보수가 적은 질 나쁜 일자리가 늘어날 우려도 큽니다. 전다빈 기자입니다. 노모 씨는 대학 졸업을 앞둔 지난해 여름 홈쇼핑 업체의 상담원으로 취직했습니다. 비정규직이었지만 우선 일자리가 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노 씨는 1년도 못 다니고 일을 그만뒀습니다. 욕설을 퍼붓는 고객에게 욕은 삼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징계를 받게 되면서입니다. 망설였어요. 신발세 뭐 대충 쓰고 그냥 일을 계속 해야 되나 바로 취직이 되는 것도 아니니까. 지난달 취업 준비자가 사상 최고인 73만 5천 명으로 집계되면서 질 나쁜 일자리 증가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업무 환경이나 대우가 좋지 않더라도 노 씨처럼 우선 취직을 하려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구직자 1,368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7.7%가 비정규직이라도 취업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아무 경력이라도 쌓아서 취업 공백기를 줄이지 않으면 직장에 들어가기가 더욱 어려워지는 상황 때문입니다. 취업준비생들은 경력이 없는 사회초년생도 기업이 적극 채용하도록 정부가 지원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정부 쪽에서 대기업이나 이렇게 연계를 해가지고 인턴이나 채용까지 갈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설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가들은 당장 일자리의 양적 증가도 시급하지만 질적 향상에 대한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JTBC 전다빈입니다. 이슬람 국가 IS의 지도자 아부바르크 알-바그다디가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어 러시아 정부가 조사 중이라고 영국 BBC가 보도했습니다. 지난달 말 러시아는 IS의 수도격인 시리아 라카에서 열리던 IS 군사위원회 회의 현장을 공습했는데요. 여기에 참석했던 알-바그다디가 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러시아 국방부가 발표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5세 이하 아동에게 한 달에 10만 원씩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는데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지급됩니다. 지급 방식이 현금 형태일지 전통시장 상품권 형태일지는 추가 논의 후 결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주 일요일에 광화문을 출발해 도심과 강변북로를 거쳐 월드컵 공원까지 자전거로 달리는 2017 서울시 자전거 대행진이 진행됩니다. 안전을 위해 경찰은 일요일 오전 6시 40분부터 10시 30분까지 일대 교통을 단계별로 통제합니다. 중앙일보와 JTBC, 위스타트가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올해로 9년째입니다. 네, 박태환 선수가 6년 만에 세계 정상에 도전합니다. 다음 달 헝가리에서 열리는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목표인데요. 아직 한 달 정도 남았지만 금메달을 향한 집념은 벌써 뜨겁습니다. 전효희 기자입니다. 금메달 따고 올게요. 네, 금메달 따고 올 거고 금메달 파이팅. 평소 신중한 성격의 박태환이지만 오늘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6년 만에 출전하는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에서 반드시 명예회복을 한다는 각오입니다. 2007년 세계선수권에서 우승하며 혜성처럼 등장한 박태환은 2008년 올림픽 금메달을 목에 걸며 절정을 맛봤습니다. 2009년 세계선수권에선 예선에서 탈락하는 시련을 겪었지만 2011년 다시 정상에 오르며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박태환은 지난해 올림픽 출전을 포기하라는 김종 전 문체부 차관의 압박에 힘겨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리우올림픽에 나갔지만 이미 진이 빠져버린 뒤였습니다. 리우에서 실패를 겪은 박태환은 올 초부터 호주 전지훈련으로 구슬땀을 흘렸습니다. 지구력과 스피드를 보완한 박태환은 다음 달 세계선수권에서 주종목인 자유형 200, 400m 메달을 노립니다. 내년이면 29, 수영 선수로는 적지 않은 나이지만 마린보이의 도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태환은 내년 자카르타 아시안게임에선 세계 기록에 도전하겠다고 벌써부터 포부를 밝혔습니다. JTBC 전영입니다. 한화의 배영수가 오늘 프로야구 역사에 진기록 하나를 선물했습니다. 개인 통산 2000이닝을 돌파한 건데요. 배영수는 현역 투수 중 가장 많은 이닝을 던지면서 가장 많은 승리 기록도 쌓고 있습니다. 오광춘 기자입니다. 한화 배영수는 더 이상 시속 150km 공을 뿌릴 수 없습니다. 빠른 공이 없는 평범한 투수가 됐지만 오늘 KT전에선 1회 투아웃을 잡아내며 통산 2000이닝을 달성했습니다. 배영수에겐 뭉클한 숫자입니다. 우리 프로야구 34년 역사에서 배영수보다 더 많은 이닝을 던진 선수는 5명뿐입니다. 현역 선수 중 2000이닝은 배영수가 유일합니다. 36, 프로 무대 18년째. 한때 배영수도 7태면 쳐보라고 던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2004년 한국 시리즈에선 10회까지 단 하나의 안타도 점수도 주지 않고 노히트 노런을 이어가다 아쉽게 교체됐습니다. 그러나 2006년 팔꿈치 수술을 받으며 빠른 공을 던질 수 없게 됐습니다. 2015년부터 한화에서 부활을 꿈꿨지만 다시 팔꿈치 수술을 받고 지난해는 통째로 쉬었습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는데 올해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강속구를 잃었지만 정확한 제구와 노련한 수싸움으로 승부를 겁니다. 지난 11일 삼성전에선 3년 만에 완투승도 따냈습니다. JTBC 오광춘입니다.
네, 금요일 비하인드 뉴스 시작할 텐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자세한 소식을 파악하고 있는 중인데요. 이 내용들이 파악되는 대로 또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전격 사퇴했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계속해서 정치부 김혜미 기자와 비하인드 뉴스 진행하겠습니다. 김혜미 기자도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안경환 후보자가 사퇴를 했기 때문에 좀 정확한 내용이 파악이 안 돼 있을 거고 밖에서 파악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비하인드 뉴스 계속 진행을 하죠. 첫 번째 키워드. 네,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어디서 구하셨어요?입니다. 지금 방금 속보로 전해드렸지만 안경환 후보자의 사퇴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친 것이 이제 어제 보도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몰래 혼인 신고 이 보도가 처음으로 보도가 된 게 어제 밤이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오전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 안 후보자보다 한 발 앞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주 상세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때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네. 당시 22살이었던 피해 여성의 도장을 위조한 후에 혼인신고서의 배우자란을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경남 밀양군 부북 면장에게 제출함으로써 지금 들으면 이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거 어떻게 확인을 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된 거죠. 이제. 네, 그렇죠. 개인적인 자료들이라 확인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제 바로 이 출처와 관련해서 여러 말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주광덕 의원이 검사 출신이고요. 박근혜 정부 때 정무비서관을 지냈는데요. 그래서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은 이제 이런 그 이력을 언급하면서 안경환 내장자에 관한 40년 전 자료를 어디서 구해드냐 주광덕 의원님 답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지금 사퇴를 했지만 안경환 후보자 역시 오늘 오전에 있었던 기자회견에서 상대가 공직자가 아닌 사인인데 사인과 관련된 기록이 어떻게 법원 밖으로 나가서 언론에 유출됐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뭐 정치적인 의도를 가지고 또 부적절한 방법으로 자료를 구해서 외부로 유출시킨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답을 해라 이렇게 했는데 답을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네, 답을 했습니다. 오후에 주 의원 측에서요 보도 자료를 내고 아주 상세하게 또 설명을 했는데 일단 지난 14일에 이제 안경환 후보자에 대해서 인사청문 요청안이 넘어왔습니다. 국회로. 거기에 나와 있는 재적 등본을 분석하다가 혼인 무효 확정 판결 사실을 발견했고 그 다음에 국회 의정자료 전자유통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대법원에 판결문 사본을 요구해서 받았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게 요구하면 이제 쉽게 받을 수 있는 거냐 이런 의문이 제기가 된 거잖아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을 했습니까? 네, 주 의원 측에서는 뭐 재적 등본상의 판결 일자라든가 그리고 청구인, 피청구인의 생년월일을 딱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확정해서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받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뭐 그 요청이 적절했느냐를 두고는 좀 의견이 많이 갈렸습니다. 갈리는 상태군요. 네, 그런데 어쨌든 일단 주 의원은 법사위원으로서 안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청문위원회 자격을 갖고 있고 그래서 정당한 의정자료 요구를 통해서 판결문을 받은 것이니까 문제될 게 없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네, 지금 안경환 후보자 얘기를 했는데 잠시 후에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키워드 계속 보죠. 네, 다음 키워드는요. 동화와 현실 사이입니다. 오늘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의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전 행정관은 기억하시겠지만 제2부속실 소속 행정관이었고요. 그 비선 진료로 도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검팀이 이 전 경호관에게 3년형을 구형했는데요. 이 재판에서 때 아닌 동화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동화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동화죠? 어린이들이 보는. 네, 그렇습니다. 그 이 전 행정관이 오늘 계속 무죄를 주장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특검팀의 한 검사가 이 동화를 인용하면서 이 책임을 물은 겁니다. 보시면요. 그 어린 딸에게 읽어줬던 동화책이 생각난다라고 하면서 최순실은 머리, 박 전 대통령은 입, 이영선은 손발이었다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경호관이 아니었다면 최순실 씨가 국정농단을 할 수 없었을 것이다. 발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손발이 중요하죠. 그런 의견을 그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한 명 한 명 다 역할이 있다는 얘기인데 궁금한 건 이런 동화가 실제로 있습니까? 갑자기 그 생각이 드는데요.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요. 이런 동화책이 나오더라고요. 보시면은 이런 좀 재미있는 제목의 동화책인데요. 이 각 신체 부위가 하나하나가 가장 자기 스스로 중요하다고 다투다가 그 결국에는 다 소중했다는 사실을 깨우치는 그런 유익한 메시지가 있는 책인데요.
이런 동화의 교훈은 현실적으로 적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예. 오늘 이 전 행정관은 대통령님을 위해 맹세한 경호관으로서 상관의 그 어떠한 지시라도 따를 수밖에 없는 게 숙명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자신이 그 한 역할을 했다는 사실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동화와 현실의 차이가 좀 큰 상황이었습니다. 김혜미 기자였습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안경환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조금 전에 후보직에서 전격 자진 사퇴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서복현 기자가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 후보자가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네, 법무부에서 방금 알려온 소식인데요. 네. 기자들에게 알려온 안 후보자의 입장문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부로 법무부 장관 청문 후보직을 사퇴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개혁 추진에 걸림돌이 될 수 없어 직을 내려놓는다. 비록 물러나지만 검찰개혁과 법무부 탈검사와는 꼭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고요. 또 저를 밟고 검찰개혁의 길에 나아가십시오. 새로 태어난 민주정부의 밖에서 저 또한 남은 힘을 보태겠다. 이런 말도 덧붙였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의지가 강했고 청와대도 당초 청문 과정을 지켜보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순식간에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입장이 나왔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는 일단 청문 과정을 지켜보겠다 이런 입장이었는데요. 이 안 후보자의 사퇴 소식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사퇴 통보 받은 것밖에 없다. 현재 청와대는 따로 입장이 없고 앞으로도 따로 입장 발표는 없을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일단 후보자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안경환 후보자가 전격 사퇴한 사실 서복현 기자 전화통화로 사실 알아봤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4월 11일 총학 출신 국민의당 관계자 원광대생 동원 개입이라는 제목의 보도 중 일부 학생들이 버스에서 찍은 사진 2장을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사진 속 학생들은 당시 학교 행사에 가던 중이었고 국민의당의 광주 경선 동원과는 관계없는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오늘 서울과 경기 일부에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이제 겨우 6월 중순인데 한여름 더위가 벌써 기승이죠. 주말에도 무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유한유 기자입니다. 따가운 햇살을 피해 시민들이 다리 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물을 첨벙이며 즐기는 공놀이에 아이들은 신이 절로 납니다. 처음에 왔을 땐 되게 더웠었는데요. 지금은 그나마 좀 바람이 불어서 좀 선선해서 좋을 것 같아요. 낮 최고 기온 32.7도로 올 들어 가장 더웠던 서울, 그리고 경기도 7개 지역엔 올해 첫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그 밖에도 광주 풍암동의 낮 기온이 35.2도까지 치솟는 등 서쪽 지방을 중심으로 한낮 무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덥고 건조한 남서풍이 우리나라 상공에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과 경기도 등에 오존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높은 일사량도 더위를 보탰습니다. 주말에도 서쪽 내륙 지역을 중심으로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가 32도, 광주가 33도까지 올라갈 것으로 기상청은 내다봤습니다. 반면 강릉 27도, 포항 24도로 선선한 동풍의 영향을 받는 동해안 지역은 상대적으로 덜 덥겠습니다. 다음 주 후반까지 비 소식도 없는 만큼 당분간 무더위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오늘은 밤샘 토론이 있는 날이죠. 오늘 주제는 고조되는 사드 논란, 해법은 있나입니다. 많은 시청 바랍니다. 네, 뉴스룸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